제목을 적다가 피식 웃음이 나온다. 맞다. 나는 나만 걱정하고 살아도 된다. 팔에 깁스하고 반쪽 팔로 살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사실 나는 불안증이 심한 편이고 사서 걱정을 하는 성격이다. 내 자신을 잘 알아서 갖은 방법을 찾고 고쳐보려고 노력해왔다. 항상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곤 한다. 대답은 거의 없다이다. 그런데도 어떤 하나의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과정이 힘들어서 수시로 명언이나 책 속의 구절, 강연 등을 찾아 듣고 마음을 다스리려 애를 쓴다. 걱정의 대부분은 아이들에 대해서인 것 같다. 대학 때부터 따져보자면 아이들이 집을 떠나 각자 살아간 지도 벌써 몇 년째이다. 이 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잘 관리하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렇게 믿고 지내다가도 한 번씩 내 걱정병이 도지는 건 어쩌는 수 없는 것 같다. 연락을 수시로 하는 큰아이와 막내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서 나는 극과 극인 두 아이들에게 조금씩 대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둘째에겐 신경 써서 아무렇지 않은 듯 먼저 인사를 건네놓고 답장이 좀 늦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전해주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면 답장이 오고 나는 반갑게 답하고 그런 식이다. 반면 칼같이 답장하는 큰아이와는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는데 아시안게임 8강전이 있던 날의 일이다.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친구를 만나 밖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택시로 귀가하겠다는 연락을 했다. 경기가 끝나면 새벽 2시도 넘을 텐데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잔소리라고 할까봐 꾹 참고 알겠다는 답을 보냈다. 얼핏 보니 경기가 연장전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힘겹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며 뭉클하다가 잠이 달아나서 우리가 4강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에 아이에게 전화를 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다.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때부터 내 불안증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냥 집에서 볼 것이지 이 새벽까지 굳이 밖에서 걱정하는 엄마 생각은 안 하나 그런 마음 반. 4강 진출의 기쁨에 응원하는 팬들이 환호하느라 시끄러워 전화소리를 못 들었겠지 하는 마음 반이었다. 그러려니 하다가도 연락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새삼스럽게 지난날의 내 모습과 엄마의 모습이 교차된다. 삶에도 순서가 있는가 보다. 자식으로서의 삶을 떠나와 엄마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마음들이 있고 그것을 느낄 때 회한이 생긴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때였기에 내가 집에 전화하지 않으면 연락할 길이 없었다. 엄마는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엄격하셔서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현관문을 잠가버리셨는데 그때마다 기다렸다 문을 열어주는 건 엄마였다. 말이 좋아 청춘의 고뇌라 하지만 참 못난 딸이었던 것이다. 엄마가 힘든 건 안중에도 없었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식일 수밖에 없나 보다. 돌아가신 부모의 평온한 안식을 바란다면서도 묘소 앞에 서면 내 자식을 지켜달라 바라는 걸 보면 내가 준 것을 공평하게 받게 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면 내가 지금 내 아이들에 대해 안절부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일 것이다. 아이는 엄마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걸어왔다. 얼마의 시간 동안 요동치며 초조했던 가슴이 순간 잠잠해졌다. 그리고 엄마가 눈앞에 있듯이 혼잣말을 했다. 엄마, 자식 걱정할 거 없어요. 모두 자기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살고 있더라고.
다 큰 자식은 하숙생처럼 대하자고 말은 잘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네. 하고